네, 기획전 K입니다. 하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 채용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죠. 참 채용 비리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참 분노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온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은 정말로 바로잡아야겠다. 많이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채용 비리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신고심사 심의관과 함께하겠습니다. 허 심의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용 비리로 취준생들 또 가족들 심지어는 온 국민들이 정말 이것만은 뿌리 뽑아야겠다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드러난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 심의관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케이스인데요. 2012년부터 1년간 총 518명의 신입사원을 강원랜드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493명, 그러니까 전체 95%에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만큼이 외부 청탁에 의해서 취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공공기관에서 이런 채용 비리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 이런 걸 반증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채용 부정 청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95%가 채용 비리 사건이었고 또 없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도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고 네. 싶어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참 절망에 빠뜨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직장 채용 비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유형 분석인데요. 깜깜이형, 조작형, 고무줄형.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유형들의 첫 번째 보시면 깜깜이형입니다. 네. 깜깜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불투명성인데요. 전형 절차, 심사 방법이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깜깜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된 것이죠. 네. 허 심의관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칙적으로 인사 채용은 사실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채용 과정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특별 채용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전형 절차나 이런 채용 절차 또 심사 방법 이런 것들을 불공개 상태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합격시켜주는 이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조작형이 있습니다. 조작이란 말 듣기만 해도 불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불합리한 사유를 적용해서 순위를 조정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참. 이 경우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네. 그 응시생이 좀 뛰어나다는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요. 그 응시자 이름표에 화살표 같은 걸 표시를 해서 사실상 합격시키는 건데요. 예. 면접 점수 같은 걸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원래 합격선에 들어오지 않는데 네.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이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마 분노 게이지가 약간 상승하시는데 네. 그래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권익위가 바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시면 참 이게 웬일입니까? 고무줄형이 딱 봐도 아시겠죠? 면접 대상자가 5명인데 8명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추가 합격 혜택을 받은 겁니다. 네. 정말 취준생을 울리는 얌치, 거의 불법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신관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해놓고요. 예. 추후에 절차 과정에서 이제 봐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요건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네. 요건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채용 인원을 부풀리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무줄 형식으로 기준을 변경을 해서 특정인을 채용시킨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이죠.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를 근절하자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공공부분 채용비리 근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과거 5년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요? 전부 조사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 인사비리 관련해서 네. 전수 실태조사에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5년간만이라도 다 조사해보자. 네. 전수조사에서 국민적인 의혹을 좀 풀어보자는 대통령의 뜻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 1일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 심의관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그 채용 비리는 결국은 인사 담당자와 같은 내부 제보자가 아니고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안심하고 신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제1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안전한 신고자 보호 장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내용을 판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 보시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신고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특별 신고 기간 운영은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 30일 금년 말까지 2달간 집중적인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신고 접수 추이나 또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그 연장 여부를 추후에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11월 1일부터 2달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후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여러분 이제 신고 방법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오죠. 국민콜 110 또는 1398번인데 허 신무관님 전화 상담만 가능한 건지요? 다른 신고 방법은 없는지요? 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0이나 1398을 통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실제 신고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저희 세종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하고요. 또한 좀 편의성 차원에서 국민신문고나 청렴신문고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예. 신고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화도 있고요. 세종과 지금 서울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그 지소도 있고요. 자, 신문고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 대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 승진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서류 면접 결과 조작, 인사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있는데 거의 다 망라돼 있네요. 참 허 신무관님.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공공기관 또는 이제 공직유관단체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2013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그런 인사 관련 그런 비리 이런 부분이 집중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의 구체적인 유형은 뭐 채용을 청탁하거나 또는 이러한 청탁을 받고 실제 채용을 하거나 또는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들이 전체적인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 5년간에 있었던 채용 비리가 신고 대상이고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5년만 하면 되느냐? 그전에도 부당이가 있었다면 비리가 네. 있었다면 고쳐야 될 텐데 그 이전에 있었던 채용 비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5년간을 전수조사한다는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5년을 저희들이 기간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네. 그 이전의 것이 신고가 되더라도 저희 관련 법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 일단은 네. 좀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5년이라고 한 것이지 네. 그전 것도 여러분 대상이 됩니다. 네, 신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튜디오에 관한 채용 비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치급 쇼핑케이는 늘 스튜디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LTE 현장, KTV 대표 뚝순이 원은미 리포터가 오늘은 채용 비리 신고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은미 리포터. 네. 네, 안녕하세요. 원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채용비리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라고 돼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 1일부터 60일간 진행되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과 세종 통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차렸습니다. 네.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권익위에서는 신고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주요 비리 유형과 관련해 기관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은 추후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채용 비리 신고의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담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상담위원님. 네, 우리 지금 이 채용 비리 신고를 접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채용비리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상담은 전화 1398이나 방문,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대상이나 기간, 방법 등의 대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비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면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비리 행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네. 끝으로 신고를 위한 경로로서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청렴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비리 신고 접수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채용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무관님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명환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퀴즈가 나옵니까? 우리 OX 퀴즈를 3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제가 내기만 시청자 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스튜디오에 계신 MC분들 재미있는 순간입니다. 꼭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국에는 비밀로 하고 사실 얼마 전에 공공기관 면접에 다녀왔습니다. 오. KTX까지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요. 네. 그런데 면접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면접비로 10,000원 상당을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이거 채용 비리일까요? 아닐까요? 채용 비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우리 정도까지? 사무관님께 글쎄요.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채용 비리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는 부패 행위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문의자께서 불쾌하실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면접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비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정답의 문제의 정답은 O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은미 씨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련한 네. 추억이 떠오르나 봐. X였어요. 우리 네. 시장님께서 한 시장님께서 계시는데 자신의 조카를 기업에 취직시키기 X였습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충격이 자신의 컸었나 봐요. 조카를 아, 왜 떨어져가지고. 취직시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충격이 좀 컸어요. 청탁을 부탁했는데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사장님께서 면접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전 청탁이 맞는지 아닌지 과연 정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증거까지 있으면 채용 비리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도 네. 조금 네, 우리 사무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한 채용 비리 행위입니다. 네. 네. 조카의 채용을 지시한 시장, 중간에서 면접관에게 부탁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탁받은 면접관이 청탁받은 대로 해당 지원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었다면 해당 면접관 역시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야말로 정답이 O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헷갈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아쉽지만 세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네. 제 대학 동창 중에 이번에 B공사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신의 친형이 그 회사 인사부서에 있어서 면접 절차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채용 비리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좀 헷갈립니다. 근데 형이 네, 세 번째 채용 문제는 담당자는 조금 이유로 어렵습니다. 사무관님,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 정답도 알려주시죠. X 혹은 정답은 세모입니다. X군요. 때에 따라서 단순히 네. 지원자의 형이 해당 기관의 채용 담당자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채용 비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 그 형이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동생에게 유리하게 채용 기준을 공고하였다거나 그렇죠. 채용 점수를 조작하였다면 당연히 채용 비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문의하신 내용만 가지고 채용 비리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공기관 행동강령에는
자신의 친인척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예.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만약 그 형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행정상의 네, 징계가 이렇게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세모였습니다. 네. 세모도 정답에 있었네요. 저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풀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담실로 이동을 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 낼 때 이런 기분이었군요. 아, 저희가 더 쉽게 내야 되겠어요. 저희 마지막 OX 문제 빼고 다 퀴즈를 맞췄어요. 끝냈는데요. 네. 네, 마지막 문제까지 다 맞추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신고자 보호가 제1원칙인 채용비리 신고,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당연하겠죠. 네. 또 내부 고발 및 신고로 인한 불이익 사전에 예방하고 신변을 보호해줘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신고 결과와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신고자의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포상금 그렇다면 제도까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접수된 네. 채용 비리 신고는 과연 몇 건이나 될까요? 우리 심사과 민원 과장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처리된 현황은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81건의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사청탁이 65건, 채용 관련 부당 지시가 68건, 채용 서류 조작이 44건, 채용 관련 금품 향용 수수가 4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일들 처리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채용 비리는 다른 어떤 부패행위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너무나도 밝혀내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부의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곳곳에 아주 우리 권익위에서 네, 모두가 침묵을 많습니다. 지킬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투명한 절차와 평가 그리고 취업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이 있어야지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 잘 이뤄지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원음입니다. 네. 네, 원은미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퀴즈까지 내주시고요. 네. 정말로 저 국민권익위원회 이 채용비리 신고센터 현장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착실히 잘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깐 짚어봤지만 신고 접수 현황 개괄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까 모니터에서도 이미 또 담당 과장이 얘기하셨지만 어제의 기준이죠. 21일 현재 총 181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그중에 채용 부당 지시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예. 인사청탁이 65건으로 그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신고를 하려면 그 청탁 기준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예, 청탁금지법에서는 인사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인사 과정에서 그 부당한 청탁이 있으면 이걸 인사청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인사청탁 대상이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응시 절차라든지 채용 절차, 그다음에 합격 결정 이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사청탁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전화를 하거나 주고받으면 안 돼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뭔가 부당한 것에 거의 가까우니까 말이죠. 자, 일단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신고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 전담 조사관이 있습니다. 네. 전담 조사관들이 신속한 법률관계 사실 확인을 거치고요. 그 거친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청에 또
조사라든지 감사가 필요하면 감독기관에 예. 이렇게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바로 처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채용 비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봤을 때 실제로 채용 비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 그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18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그 개개 유형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특별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 그 자기의 친인척이나 그러게요. 지인을 자기 감독하고 있는 그런 산하 공공기관 네. 이런 데에 부당하게 취업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신고 유형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국민들의 의견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채용 비리에 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임주경 리포터. 네. 어디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임주경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아마. 네, 이쪽에 맞습니다. 제일 취업을 민감한 준비하고 부분이죠. 계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지금 3학년이고 인턴 준비 중입니다. 혹시 채용 비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채용 비리에 대해서 요새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떠세요? 채용 비리가 이제 일단 계속적인 악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까요?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진입 장벽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쪽에 계시는 학생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용 비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채용 비리 때문에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백앞에서 좌절되는 게 너무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럼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애들이 단순히 백을 이용해서 그 채용이 되고 우리 같은 백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요즘 취업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취업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이 좀 그래도 채용 비리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누가 뭐래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준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임주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임주경 리포터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채용 비리에 관한 말씀, 특히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채용 비리가 있을 때 어떤 징계와 처벌이 있을지 저희가 도표로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딱 보시면 무관용, 절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네. 내용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패가망신 직전까지 간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당사자 또 사인 그리고 공직자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심의관이 좀 궁금해요. 왜 직접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없는 건가요? 구체적인 예. 차이가 좀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접 본인이 청탁하는 경우는 지금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부정 청탁이 아닌 건 아니고요. 네. 부정 청탁은 분명히 맞는데 다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까 그 모니터에서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만연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제3자를 통한 청탁을 규제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인지상정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더 나쁜 것부터 좀 쳐내겠다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정책적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요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네. 또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차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매개해서 연결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고 네.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그러니까 그 인사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누군가를 채용하는 그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은 형사처벌에 가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 내부 절차인 징계 절차가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과태료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런 행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징계는 반드시 수반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채용비리 연류 시의 채용 처분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관용은 없다가 딱 뜨지 네, 않습니까? 관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은요, 직급 상관없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요. 또 인사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이 공개가 됩니다. 또 채용자는 바로 퇴출이 원칙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개인과 기관은 성과급도 환수가 되고요. 네. 기관장까지도 연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관용 정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에서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마디로 바로 퇴출시킨다는 그런 대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들을 통해서 아까 학생들이 그 갈망하는 채용비리가 없는 그런 좀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허심 의관님, 신고도 신고지만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좀 청렴한 분위기가 정착이 돼서 근본적인 좀 예방책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좀 밝혀주시죠. 예, 사실 지금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 예방 대책인데요. 네. 그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말까지는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사 담당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런 인사를 누군가를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더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신고심사 심의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허 심의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